이복의 사자나리, 제 목숨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꺼이 내어드릴 테니 제발 저 방 안에서 꺼져가는 이 아가의 숨만은 붙여주십시오. 이복의 사자나리, 여기 이 서글픈 밥상이라도 드시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서슬퍼런 발길을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겨울 새벽. 뼈를 깎는 칼바람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커먼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지요. 집안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일 듯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이승의 인연을 끊어내러 온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사자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해진 누더기를 걸친 과부 김씨가 하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한 그릇과 정성스레 구운 조기 한 마리를 놓은 소박한 상을 차려놓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자의 도포 자락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의 문턱에 선 어미가 저승의 사자에게 눈물 젖은 밥상을 권하며 제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바꾸자고 애걸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사방은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가느다란 쌕쌕거림만이 이곳이 아직 산자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자의 옷자락에 닿아 사르르 녹아내릴 듯 떨리고 있었지요.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밥상 위로 툭툭 떨어져 갓지은 쌀밥 위로 점점이 박혔습니다. 사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창백한 얼굴로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동자에는 자비도 분노도 없었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이 밥상이 아들을 위해 어미가 차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사자조차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한 이 가련한 여인의 통곡 소리. 도대체 어찌 된 사연이기에 이 가련한 어미는 저승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밥상을 차려놓은 것일까요? 그 눈물 어린 비극의 시작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김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길동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가난한 과부였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 판채와 산비탈에 붙은 작은 밭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원망 한마디 없이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들을 보살폈답니다. 비록 배불리 먹이지는 못해도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만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얼른 커서 비단옷 입혀드릴게요. 하며 웃던 아들이 김 씨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이후 길동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곧불인 줄 알았건만 날이 갈수록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만 갔지요. 김 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약을 구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선뜻 비싼 약재를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김씨 댁. 길동이 상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진작에 정성이라도 좀 들이지 그랬어. 하며 혀를 차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을 뿐입니다. 밤마다 김 씨는 찬물을 떠놓고 보름달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길동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우리 아이 숨줄만은 끊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바닥이 닳도록 손을 비볐지요. 하지만 신령님도 무심하시지 길동이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죽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헛것을 보며 신음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김 씨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야윈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 김 씨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가 자욱한 황천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거울처럼 빛나는 명부가 떠 있었는데 누군가 붓을 들어 검은 글씨를 써 내려가고 있었지요. 김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슬쩍 엿보니 거기에는 분명히 길동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김 씨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지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만간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저승의 통보였던 것입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엄습했지만 김 씨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우리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저승사자님도 사람의 정성을 아신다면 진심으로 대접하면 혹시 마음을 돌려주실지도 몰라. 하는 무모하면서도 절박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두었던 쌀 한 돛박을 꺼냈고 장터에서 가장 좋은 조기를 사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비녀까지 팔았답니다. 그것은 가난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지요.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며 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식을 향한 모성에는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자님이 오신다면 결코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않으리라. 내 진심이 닿을 때까지 빌고 또 빌리라 하고 다짐하며 그녀는 날카로운 칼바람이 문틈을 파고드는 그 추운 새벽마다 밥상을 정성껏 차려놓았습니다. 식으면 다시 데우고 마르면 다시 지으며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바로 오늘 새벽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은 것이지요. 방 안의 촛불이 힘없이 흔들리다 꺼져버렸고 길동이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김 씨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사자님이 오셨구나. 그녀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정성껏 차려둔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자의 서늘한 기운에 숨이 턱 막혔지만 김 씨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자 나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이 가련한 어미의 정성을 보아 잠시만 앉아 이 밥상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는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사자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마치 천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김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자의 옷자락 끝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겨우 10살입니다.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한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제 가슴은 도련해지는 것보다 더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명부에 적으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 이 밥상을 드시는 동안만이라도 저 아이의 고통을 멈춰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김 씨의 절규는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자의 가슴에 가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내놓겠다는 한 여인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요. 사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시커먼 안개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승의 법도를 집행하는 사자가 인간의 가련한 정성에 마음을 열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김 씨의 손을 뿌리치고 길동이의 영혼을 거두어 갈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어미의 눈물 어린 밥상이 저승사자의 발길을 붙들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 가냘픈 여인은 대체 어디서 그런 무시무시한 용기가 솟아난 것일까요? 죽음의 사자조차 멈칫하게 만든 그 지독한 모성애의 뿌리를 찾으려면 그녀가 살아온 험난한 세월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살던 마을은 첩첩산 중 외진 곳에 자리한 천말이라는 작은 동네였지요. 그곳에서 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 많은 각시라 불리며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갔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부부 사이가 워낙 좋아 보는 이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길동이가 태어난 지 채 돌도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늘 갔던 남편을 잃은 김 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 젊은 과부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며 혀를 찼지만 김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어린 핏덩이 길동이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김 씨의 손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차가운 냇가에서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두드리고 손끝이 갈라지도록 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모았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의 통통한 볼을 부비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을 잊었지요. 우리 길동이 배고프지 않았니? 엄마가 얼른 밥해 줄게. 하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고단함 속에서도 늘 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 씨를 보며 참으로 독하고도 귀한 어미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형편이 어려워도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요. 몇 해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김 씨는 산길 모퉁이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련했지요.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냘픈 몸으로 그 노인을 업고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따뜻한 방에 가실 수 있습니다. 하며 다독이던 그녀의 목소리는 산천을 울릴 만큼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노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을 때도 김 씨는 그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소박하게 웃어 보였지요. 그때 베푼 그 작은 자비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복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동이는 어느덧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도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면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가는 효자 중의 효자였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커서 비단신도 사드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하며
제잘거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김씨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난히도 가물었던 그의 가을이 지나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길동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엔 그저 산바람에 몸이 좀 상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숭늉을 먹이고 아랫목을 덮여주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웬걸요. 하룻밤 사이에 길동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헛소리를 하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랴부랴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곧불이 아니오. 기력이 다 쇠하여 장기가 녹아내리고 있으니 비싼 산삼이나 영약을 쓰지 않으면 열흘을 넘기기 힘들겠구려. 의원의 말은 김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산삼이 어디 있으며 영약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씨는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잡으니 마치 불을 쥐고 있는 듯 뜨거웠고 야윈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하며 힘없이 내뱉는 아들의 한마디에 김 씨의 간장은 녹아내렸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며 머슴일이라도 좋으니 제발 약값만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냉정한 부자는 거지 과부에게 빌려줄 돈은 없으니 썩 물러가라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세상은 이토록 차가웠고 가난은 죄가 되어 김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승의 문턱이라도 넘을 기세였지요. 그녀는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고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길동이의 입에 미음 한 방울이라도 더 넣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을까요? 어느 날 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길동이의 신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김 씨가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아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천장을 향하고 있었고 숨소리는 마치 신라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정체 모를 냉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검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방 안을 휘감았고 등잔불은 힘없이 파르르 떨리다 꺼져버렸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 씨는 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한 시커먼 그림자를 말입니다. 차가운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높은 갓을 쓴 그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라는 것을 김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공포와 함께 절대로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는 처절한 결심이 김 씨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그의 등장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엌으로 향했지요. 그래, 저분도 먼 길을 오셨으니 배가 고프실 게야. 내 정성을 다해 대접하면 혹시라도 가엾게 여겨주실지 몰라. 하는 간절한 믿음 하나로 김 씨는 지난 세월 모아온 쌀 한 돛박을 탈탈 털어 솥에 앉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하고 밥을 짓는 어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김 씨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정성스레 지은 쌀밥과 정갈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를 소반에 담아 마당으로 나간 김 씨는 거기 서 있는 사자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자 나리,
저 방 안의 아이는 제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부디 이 하찮은 밥상이라도 드시고 잠시만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 씨가 저승사자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된 그 처절하고도 거룩한 순간의 전말이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알아누운 뒤로 김 씨의 집 주변에는 이상하리만큼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낮게 지저귀곤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집에 벌써 저승의 그림자가 드리운 게야. 가련하기도 하지. 그 어린 것이 어쩌다.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김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대문을 열고 들어와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답니다. 죽음의 기운이라는 것이 본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 김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이웃집 박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게 뭉친 약초 뭉치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길동이의 거친 숨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김 씨. 내가 어젯밤 꿈에 자네 집마당에 시커먼 안개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네. 이건 예사병이 아니야. 자네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구려. 할머니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문밖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저승의 손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가 건네준 약초를 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하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 하시는 걸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아궁이의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보며 김 씨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 속에 다가오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머리맡에서 잠시 눈을 붙인 김 씨는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주위는 온통 은빛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발밑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커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긴 붓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지요. 김 씨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슬쩍 엿본 그 거대한 책 위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이름은 금빛으로 빛나고 어떤 이름은 칠흑처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부의 장을 넘기기 시작했지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의 이름만은 없기를. 간절한 기도가 무색하게도 어느 페이지에 이르자 그녀의 눈앞에 익숙한 이름 석자가 나타났습니다. 길동. 그 이름은 방금 적힌 듯 축축한 검은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름 옆에는 10살이라는 나이와 함께 금일사시, 저승사자 인도라는 무서운 글귀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녀는 명부 위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손으로 먹물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신비하게도 그 글씨는 지워지기는커녕 김 씨의 눈물이 닿을 때마다 더욱 진하게 번져나갈 뿐이었지요. 그때 명부를 적고 있던 형체가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위엄의 김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아무 말 없이 김 씨의 이름이 적힌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김 씨의 이름도 있었지만 아직 그 옆에는 죽음의 날짜가 적히지 않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지요. 꿈에서 깨어난 김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길동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요. 하지만 꿈속에서 본 그 명부의 이미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의 예고장과도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명부의 이름을 올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수명을 모두 쏟아부어서라도 아이의 숨줄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날이 밝자 김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명부의 이름이 적혔다면 사자가 오는 것은 정해진 이치. 그렇다면 그 사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오시겠다면 오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그냥은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 씨는 부엌으로 나가 솥을 씻고 쌀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피할 길을 찾느라 분주했지만 이 미련하고도 강인한 어미는 오히려 정면으로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승의 정성과 저승의 법도가 충돌하는 그 장엄한 순간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길동이의 이마에서는 연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튼 채로 가느다란 신음만을 내뱉고 있었지요. 김 씨는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으로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을 뜨기는커녕 어머니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깊은 무의식 속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마을의 의원조차 포기하고 돌아간 뒤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신령님께 매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길동아. 엄마를 두고 어디를 가려고 이러니. 제발 눈 좀 떠보렴. 하며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빈 방 안을 가득 채웠으나 돌아오는 것은 벽을 타고 흐르는 정막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김 씨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갈 때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예 먼 길로 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요.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기보다 자신들에게 죽음의 부정이 탈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심에 김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자신과 병든 아들만이 버려진 섬처럼 남겨진 기분이었지요. 꿈속에서 본 그 명부의 검은 먹물이 현실에서도 서서히 번져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잠식해 들어오는 듯한 환영이 보일 때마다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답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우적대던 김 씨는 문득 마음속 한 구석에서 솟아오르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구걸하지 않겠다. 자식을 데려가려거든 이 어미의 정성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게 하리라. 하는 결연한 의지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남편이 혼례 날 건네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자 김 씨가 목숨처럼 아끼던 보물이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까울까요?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비녀를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김 씨는 생선전 앞에 서서 가장 크고 싱싱한 조기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주인장, 이 비녀를 드릴 테니 저 조기를 주시겠소? 은비녀의 가치를 잘 아는 상인은 횡재했다는 듯 얼른 비녀를 가로채고는 생선을 내주었지요. 김 씨는 품에 조기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쌀통 바닥까지 닥닥 긁어내니 겨우 밥 한 그릇 지을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김 씨가 가진 전 재산이자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김 씨는 정갈하게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경건한 자세로 솥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김 씨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습니다. 저승의 사자나리도 본래는 사람이셨을 터.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한 속을 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달래드린다면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주실지 모를 일이다. 밤물이 잦아들며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조기를 정성스레 구워 노릇노릇하게 익혔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나물 몇 가지를 소박하게 무쳐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주변의 냉기는 더욱 서슬퍼렇게 변해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바람도 없는데 제 풀에 꺾여 뚝뚝 소리를 냈고 기르던 개조차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지요. 김 씨는 소반 위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조기 구이를 정갈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누워있는 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도망칠 생각이 없음을, 아니 오히려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행동이었지요. 김 씨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정의 종소리가 들려올 무렵 마당 한복판에 소리 없이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이내 창백한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사자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주변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 씨는 숨이 멎을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아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단하셨지요. 비록 초라한 상이나 따뜻할 때 한술 드시고 가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정적을 깼습니다. 사자는 뜻밖의 환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김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배달하러 온 자와 죽음을 막아서려는 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밤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저승사자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얼음 기둥이 박힌 듯 주변의 모든 생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가 내쉬는 숨결은 하얀 서리가 되어 공중에 흩어졌고 검은 도포 자락이 스칠 때마다 마당의 흙먼지조차 숨을 죽였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겠지만 김 씨는 달랐답니다.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에게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속에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받쳐들고 천천히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자 나리, 오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이승의 길은 험하고 먼데 빈속으로 그 무거운 명부를 들고 다니시니 그 고충이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잠시 쉬어 가시지요. 김 씨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며 사자의 귀에가 닿았습니다. 사자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갓 아래 드리워진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끝을 알 수 없었지요. 수백 년 동안 이승을 드나들며 수많은 영혼을 거두어 갔지만 자신을 보고 도망치거나 살려달라 애걸하는 대신 밥상을 차려온 인간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자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내 손에 든 이 명부에 내 자식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사자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우면서도 기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할 만큼 처연했지요.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 자식의 숨줄을 쥐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제게는 세상 그 어느 귀빈보다도 극진히 모셔야 할 손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밥은 제 아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달라는 뇌물이 아니라 그저 먼 길 오신 분께 드리는 소박한 예우일 뿐입니다. 김 씨는 소반을 사자의 발치에 내려놓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은비녀까지 팔아가며 마련한 그 정성은 화려한 진수성찬보다 더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사자는 말없이 그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승에는 없는 온기, 사람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그 소박한 음식 냄새가 사자의 무뎌진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법도를 집행하는 냉철한 사자에게도 한때는 사람이었던 기억이 있었을까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김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길동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는 가느다란 숨결이었지요. 사자는 품 안에서 낡은 명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명부가 펼쳐지는 순간 집안 전체에 소름 끼치는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인간의 정성이 아무리 가상하다 한들 하늘이 정한 명운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사자의 단호한 말에 김 씨는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짓밟으며 엎드렸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이가 죽으면 이 어미도 따라 죽을 것이니 어차피 데려가실 영혼이라면 2명을 한꺼번에 데려가시는 수고를 덜어드리는 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 아이는 아직 세상의 빛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밥 한 술 드시는 동안만이라도 저 명부를 덮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김 씨의 절규는 이제 통곡이 되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자는 명부를 펼친 채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어미의 눈물이 밥상 위로 떨어져 밥알을 적시는 광경을 지켜보던 사자의 눈빛에 기이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 씨가 차려온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이승의 음식을 입에 대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으나 눈앞에 이 지독한 모성애가 그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기적처럼 마당을 휘감던 검은 안개가 일시적으로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평화였으나 김 씨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사자는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 맛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으며 무엇보다 가슴속 깊은 곳을 뜨겁게 데워주는 힘이 있었지요. 한 술, 두 술, 사자가 밥을 비워갈수록 방 안의 길동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법도는 여전히 준엄했고 사자의 품속에 있는 명부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 눈물 어린 성찬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긴장과 위기는 이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마지막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키자 마당을 가득 채웠던 섯을 퍼런 냉기가 찰나의 순간 온기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차가운 명부의 글자만 쫓으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던 사자에게 이 따뜻한 쌀밥의 감촉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마음을 일깨우는 강력한 자극이었지요. 밥그릇 바닥을 긁는 숟가락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자 사자는 소반 옆에 놓여있던 빈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물로 간을 맞추고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피눈물로 지어낸 그 밥상은 저승의 그 어떤 보물보다 무겁고도 뜨거웠답니다. 내 평생 이토록 무거운 밥상은 처음 받아보는구나. 여인아, 내 정성이 가상하여 내 잠시 금기를 어기고 이승의 곡기를 취하였다만 하늘의 명부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니라. 보아라,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사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으나 그 내용은 여전히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 등잔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길동이의 가냘픈 신음 소리마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마당 구석의 대나무들이 바람도 없는데 일제히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렀고 하늘의 달빛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려 천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요. 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에서 다시 그 낡은 명부를 꺼냈습니다. 명부 주위로 푸르스름한 불꽃이 번지며 길동이라는 이름 석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사자의 도포 자락을 붙들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사자 나리, 제발 한 번만 더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 아이를 데려가시려거든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이 어미를 두고 저 어린 것이 저승길 그 먼 곳을 어찌 혼자 가겠습니까?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여인의 통곡은 이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변해 마당을 울렸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땅을 긁으며 애원하는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간장을 녹여낼 만큼 가련했답니다. 사자는 잠시 멈춰서서 괴로워하는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자에게도 이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저승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먹은 밥상의 온기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사자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명부를 펼쳐든 채 길동이가 누워있는 방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자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옮겨질 때마다 방 안에 생기는 급격히 빠져나갔고 길동이의 얼굴은 이제 죽은 이와 다를 바 없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이승의 정성과 저승의 법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자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으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기세는 저승의 사자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수명을 깎아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도리가 아닙니까? 김 씨의 외침에 사자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죽음과 이별의 기억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여인의 지독한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사자가 명부 위로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명부의 종이가 거칠게 파르르 떨리며 기이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부 스스로가 정해진 운명을 집행하려는 신호이자 동시에 사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갈등이 만들어낸 파동이기도 했지요. 과연 사자는 이 처절한 어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의 영혼을 거두어 갈까요? 아니면 자신의 직위마저 내걸고 금기를 깨뜨리는 기적을 선택할까요? 긴장의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방 안의 아이는 이제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방 문턱을 넘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명부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칫하며 허공을 맴돌았지요. 명부의 누런 종이 위로 김 씨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 눈물이 닿은 자리에 기이한 서광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명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검은 먹물로 적혀 있던 길동이라는 이름 석자가 김 씨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듯 서서히 번지더니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짜 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답니다. 사실 이 명부에 적힌 운명의 주인은 김 씨의 아들 길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며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만 채우던 탐욕스러운 이방의 외아들, 이름이 똑같았던 또 다른 길동이었던 것이지요. 저승의 서리들이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하지만 저승의 법도는 냉혹하여 한 번 적힌 이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명부의 글자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일까요? 사자는 김 씨의 이마를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은한 황금빛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해 전, 김 씨가 산길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던 그 얼어 죽어가던 노인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승의 공덕을 살피기 위해 암행을 나왔던 저승의 대판관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때 베풀었던 지극한 자비가 하늘의 명부에 덕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그녀가 바친 눈물 젖은 밥상과 지극한 모성애가 마침내 그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연 것이었지요. 사자는 천천히 명부를 덮고 품 안으로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 앞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김 씨를 향해 낮게 을조렸습니다. 여인아, 고개를 들거라. 내 정성이 하늘의 눈을 뜨게 하였고 내 과거의 공덕이 내 아들의 숨줄을 다시 이었구나. 이 밥상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성찬이 될 것이다. 사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처음에 그 서늘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인자한 어른의 가르침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을 휘감고 있던 시커먼 안개가 썰물 밀려나듯 순식간에 마당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을 비추던 등잔불이 갑자기 활활 타오르며 밝은 빛을 내뿜었고 길동이의 얼굴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목이 말라요. 하며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을 때 김 씨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다시 맑은 빛이 서려 있었고 불덩이 같던 몸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김 씨는 정신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길동아. 살았구나. 정말로 내가 살았어. 여인의 통곡은 이제 슬픔이 아닌 환희와 감사의 노래가 되어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자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김 씨가 차려두었던 빈 밥상만이 남아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 푸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한편 같은 시각 마을 건너편 이방의 집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거드름을 피우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이방의 아들이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평소 이방이 쌓은 악업의 대가라며 혀를 찼지요. 반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김 씨의 아들 길동이는 그날 이후 씻은 듯이 병이 나아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저승사자를 밥상으로 대접해 아들을 살려냈다는 소문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단지 밥 한 그릇의 위력이 아니라 평소 그녀가 쌓아온 보이지 않는 공덕과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 저승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위대한 기적은 차가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그렇게 한 여인의 삶에 눈부신 서광을 비추며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오르며 차가웠던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그 무시무시했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들었던 길동이는 어느덧 고른 숨소리를 내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지독한 사투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져 있었답니다. 김 씨는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기적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길동이의 병세는 그날 이후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마을 의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것은 의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오라고 감탄했답니다. 길동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밝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먹고 자란 덕분일까요? 아이는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예에 바르고 총명한 청년으로 성장했지요. 훗날 길동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평생을 어머니 김 씨를 극진히 모시며 효도를 다했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고을마다 굶주리는 백성이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었으니 사람들은 길동이를 가리켜 저승사자도 감동한 효자의 아들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남은 삶 또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그녀였지만 아들의 효도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만년을 평온하게 보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김 씨의 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답니다. 김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폈고 길가에 쓰러진 나그네에게 기꺼이 밥상을 내어주며 공덕을 쌓아갔습니다. 그녀가 베푼 그 작은 선행들이 모여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바꾸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김 씨의 인자한 얼굴을 보며 매일같이 깨닫곤 했지요.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의 집안은 그날 이후로 급격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방은 상심 끝에 관직을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의 명분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으며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다시금 되새겼답니다. 권력과 재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직 진실한 정성과 쌓아온 공덕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이방의 몰락이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에는 신비한 향기가 가득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창밖에는 수많은 까치와 새들이 모여들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하늘에는 오색 찬란한 구름이 드리워졌지요. 아마도 저승에서 온 사자가 이번에는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귀한 영혼을 마중하기 위해 가장 화려한 꽃가마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씨가 남긴 사람의 정성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마지막 말은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오래도록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시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김씨처럼 숭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을 베푼다면 차가운 저승사자조차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쌓아 올리는 마음의 결에 따라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진흙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소박한 밥 한 그릇이 훗날 우리의 운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승사자에게 밥상을 차려 아들을 살려낸 가련하고도 위대한 어머니 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평소 베푸는 작은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어르신들의 삶에도 김씨가 만났던 그 눈부신 기적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작자로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 또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푸른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본이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슴에 따뜻한 날로 하나를 놓아드리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과 교훈이 담긴 명품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